집합 금지 명령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갑자기 근데 명절 끝날 무렵에 집합 금지 명령을 푼다고 하니까 며느리들이 엄청나게 댓글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왜 갑자기 푸냐고 계속 연장하라고. 지금은 이제 풀렸죠. 가족들끼리는. 자, 벌써 이제 2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부하니까 시간 잘 가죠. 공부 안 하면 시간 안 가요. 자, 392페이지 할 차례죠 오늘. 392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인데, 이게 2017년도 외국인 토지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됐습니다. 특례라는 말은 특별한 예외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예외. 그럼 외국인을 우리나라 사람하고 달리 예외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외국인들에게 규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왜 특례를 두겠어요? 외국인들에게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달리, 그래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3번 바로 보겠습니다. 3번 393페이지 3번 1번 2번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3번을 보면 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입니다. 60일 이내. 암기 프린터 37번에 1번에 있는데 60일인데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할 경우 60일 이내인데, 매매 계약이 있고 교환 계약이 있고 증여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매매 계약의 경우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매매는 예외가 아닙니다. 매매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30일 안에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60일 이내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뜻입니다. 이게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어요. 외국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6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게 작년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맨 뒤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고 돼 있죠. 가로 안에. 그거 밑줄 치놓으세요.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놓으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계약이 뭐예요? 매매잖아요. 매매. 즉 매매는 60일 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이 말이라고요. 그 가로 안에 있는 말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이. 동그라미 2번에도 적어놨잖아요. 매매는 제외한다, 이 말은 매매는 60일 이내에 하는 게 아니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3페이지 양가로 2번 계약 이외의 원인입니다. 판결, 합병,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상속 등이 있습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우리 암기 프린터 42번에 5번에 있습니다.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계약 이외의 원인의 경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네 번째 줄에 역시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셸 위나 이런 분들, 골프 선수 미셸 위는 지금 미국 시민권이 있죠? 그러면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개월 이내. 암기 프린터 42번에 6번에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계속 보유 신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에 보면 전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7번. 자, 27번 맨 위에 보면은 허가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교과서는 394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이 군문, 자야 네 군데입니다. 군문, 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습니다. 근데 외국인 허가 받아야 됩니다. 미리. 우리 교과서는 394 메뉴의 박스, 암기 프린터는 27번 메뉴에 있죠. 군문자야 네 군데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암기 프린트에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책 한 권을 암기 프린트 2장에 다 해놓은 거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됩니다. 신고는 사후 신고고요. 자, 그 다음에 394페이지 양가로 3번 무허가 계약의 효력 및 벌칙입니다. 무허가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간 생략 등기의 경우에는 처벌은 하지만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죠. 근데 허가는 안 받으면 아예 무효입니다. 계약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았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는 안 받으면 무효고요. 동그라미 2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밑줄 쳐놓으시고요. 벌칙도 우리 시험에는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6페이지 가태료 부과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자진신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되는 것. 우리 암기 프린터는 47번에 보면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것, 자진신고 47번 체크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이 6가지 빼고는 자진신고하면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 주고요. 조사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하면 50% 깎아줍니다.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니까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3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4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1번부터 3번은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4번부터 6번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진신고를 해도 감경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특례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는데 다 했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 단 매매 계약은 제외한다. 매매는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다. 계약 이외의 원인 계속 보유 신고는 6개월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다. 근데 군문자야 네 군데에서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된다. 미리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계약 효력이 없다. 암기 프린트 27번에 다 정리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39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거의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 노무현 정부 때 25%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서울의 구룡마을하고 3기 신도시 예정지역, 그 다음에 용인, 원산면, SK 하이닉스 들어오는 곳, 이런 곳 정도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 정도입니다. 허가구역이 거의 없는데. 자, 허가구역의 지정 398페이지 중간에 1번입니다. 네 번째 줄에 보니까 5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밑줄 치십시오.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라고요. 일률적으로 5년이 아니라 시험에 출제됐어요. 5년 범위 내에서인데 5년 동안 지정하여야 한다. X라고요. 5년 범위 내에서 판교 같은 데가 3년 지정됐다가 재지정됐습니다. 처음부터 5년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5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경우 5년 범위 내에 쓰냐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려가 있는 지역. 그래서 시험에 주택 투기가 성행한다 하면 X죠. 주택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주택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은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런 게 되겠죠.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가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절차 399페이지 지정 절차. 지정 절차 하기 전에 지정 대상 지역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동그라미 2번 옛날에 이게 2017년 이전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공법에 이게 그때 시험에 나온 게 동그라미 2번에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인데 완화 내모았어요. 완화. 근데 공법 시험에 완화 대신에 강화라고 나왔어요. 강화.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은 땅값이 내려가죠. 허가구역 지정 안 하겠죠. 행위 제한이 완화돼야 땅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땅 가격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뭐 도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예를 들면 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된다고요.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돼 있으면 땅값 내려가겠죠. 그래서 우리 뭐 용도 지역 지구가 내 땅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국가가 보상해 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땅값은 결정됩니다. 따라서 행위 제한이 완화돼야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고 하죠.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리면 해제되면 땅값이 올라갈 겁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입니다.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고요. 지금 뭐 우리 주택 공급하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을 하려면 그린벨트 해제가지고 그냥 지어버리면 돼요. 서울에 산 있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후손들에게 그걸 물려줘야 되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쉽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아마 그렇게 하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또 엄청나게 반대할 거예요. 그린벨트 그냥 해제해가지고 집 지어버리면 청계산 근처에 뭐 지금도 해제할 지역은 많이 있어요. 있지만 쉽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지금 다 해버리고 나면 후손들은 어떻게 하냐고 이제 우리만 살고 끝낼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 때 만들었잖아요. 이게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그래서 조금씩 계속 역대 정권마다 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지정되는 지역 받고요. 지정 절차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의견 청취인데요.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의견 청취는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공고, 통지, 열람인데 요거는 우리 책에 지금 그림이 없는데 제가 칠판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 책에 있는 걸 정리를 하면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공법이었다고 이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에 보면 이렇게 절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행정 절차가.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절차인데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주택이 아니라 토지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위원회가 600개 정도 있답니다. 뭐 역대 정권부터 계속 정권이 바뀌면 늘어나지 잘 줄어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했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심의위원회 여기를 거쳤다고 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거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원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거수기들입니다. 손만 들어서 그냥 저도 이 위원회에 참석해 봤는데 위원을 누가 임명 위촉해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분들이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면 다음에 위촉해줘야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이 말밖에 안 해요. 예 적극 찬성합니다 이런 말만 하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손들으라고 하는데 거기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그래서 사실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다만 재지정의 경우에만 다시 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를 합니다. 재지정의 경우
다시 한 번 더 지정을 하려면은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지정하려면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재지정하려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이 까다롭죠? 재지정만 의견 청취를 하고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안 해도 된다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누가 지정을 하냐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시도인 경우에는, 같은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국토부에 제가 물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세종특별자치시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충청남도 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국가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은 국가가 직접, 국토부 장관이, 국가 대신하는 게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도라도 원칙은 시도지사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자,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 공고를 합니다. 지정 공고. 공고를 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 효력 발생이다. 공법이든 공인중개사법이든 이런 숫자가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이라는 숫자 여기에 있고요. 또 한 번 5일이 어디에 있냐면은, 자격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통지를 하는데, 통지는 누구한테 통지를 하느냐면, 통지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도지사라고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하죠.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잖아요. 제주도는 공용어가 영어하고 한국말이 공용어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자,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줄여서 시장등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지를 하면, 시장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시장등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70주파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죠. 시험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7일 이상 열람한다 하면 X라고, 반대로 하면 7일 15일을 반대로 하면 X라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49번에 있죠. 49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49번에 5번에 보면 있죠. 49번에 5번 7일 이상 공고, 70주파 이렇게 암기를, 공고가 7일 이상 공고입니다. 70주파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요즘 보니까 이게 학교 다닐 때 폭력했다가 지금 어디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전부 다 하차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돼, 학교 다닐 때. 이제 여러분들은 다 졸업했으니까. 저도 엄청나게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고 많이 맞고 했는데 잘 된 애들이 없더라고. 지금 어디 텔레비전 나오면 저도 폭로하고 싶은데 별로 저 할 때 저 때린 사람은 아무도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시골에서 그딱 어릴 때 중학교 때 도시로 가가지고 촌놈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놀리고 왕따되고 그래가지고 진짜 자살하고 싶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뭐 잘 버티긴 했는데. 자, 70주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15일간 열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시도지사가 지정을,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다면 똑같은 절차고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 경우에는 역시 시도지사도 공고합니다. 공고하면 역시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통지를 하는데 시도지사가 통지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통지해 줍니다. 국토부 장관에게도 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시장 등에게 통지를 하면 시장 등은 다시 이 절차는 그대로 똑같겠죠. 이렇게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요걸 보고 이제 정리한 걸 보고 다시 한번 책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399페이지 양가로 1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다만 재지정의 경우 지자체장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했고요. 양가로 2번 공고 통지 열람입니다. 국토부 장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칠판에 적어놓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0페이지 400페이지 동그라미 2번 통지, 공고, 열람인데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한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냐 하면은 만약에 허가구역인데 허가증이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법에서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각하합니까? 기각합니까? 등기법에 보면 절대적 각하사유라고 있죠. 절대적 각하사유. 등기관할 위반한 경우, 등기할 물건이 아닌 경우. 지금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증이 없으면 아예 각하한다고 받아주질 않는다고. 심사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죠. 각하라는 말은. 기각은 심사 대상인데 심사해 보니까 인용할 수 없는 것을 기각이라 하고요. 각하사유입니다. 절대적 각하사유. 그래서 등기소장이 알아야 되잖아요. 허가구역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등기소장에게도 통지를 해준다고요. 지체 없이. 효력 발생 양가로 3번 5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에는 5일은 따로 정리는 안 해놨어요. 다만 그 암기 프린터 50번은 2번에 보면 50번에 2번에 자격 취소 5일 이내 보고라고 돼 있죠. 이거 하고 딱 2개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효력 발생 5일하고 2개. 그러니까 따로 뭐 정리할 것도 없어요. 2개밖에 없다. 양가로 4번 해제 축소입니다. 해제 축소. 해제 축소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해제 축소 재지정의 경우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만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자, 허가 대상 계약은 400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에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습니다.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지상권이 유상이면 허가받고 무상이면 허가받지 않습니다. 옛날에 공법시험에 다음 중 허가받아야 되는 것은 뭐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소유권 빼고 이런 것들 나왔었어요. 지상권, 지역권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답이 지상권이었어요. 지상권. 근데 모두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1번 지역권, 2번 지상권, 3번 임차권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다음 중 허가받아야 되는 권리는 답은 지상권이었는데요. 나중에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왜? 유상인지 무상인지 표시가 없다고.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죠. 민법에서 전세권은 전세금이 요소이죠. 그러나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에 관한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상지료인 경우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고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1페이지 맨 밑에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 우리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면적 시험에 옛날 공법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주상공록 이게 도시지역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미지정, 주상공록, 주거 18, 180 초과는 허가받고 180 이하는 허가 안 받습니다. 상놈 2 해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066 녹차 T100 100제곱미터입니다. 녹차 T100.
녹차 라떼가 카페 라떼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녹차 티백, 녹차 100입니다. 100, 녹차 티백. 그 다음에 미지역 미식축구 90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기농한 임백천, 기농한 임백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천입니다. 임야천,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암기 프린트 32번에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 금액, 이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되고 이하인 경우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다만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사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하는 곳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18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 받는 걸로 공고를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180인데 10% 이상이잖아요. 10% 이상, 10%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18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 받는 걸로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이사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근데 굉장히 이게 이사 부동산 정책도 쉽지는 않겠어요.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지향이 심하니까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뭐 신문에 뉴스에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서장훈이 뭐 몇 수십억 손해 예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더라고. 흑석동 공공재개발을 하면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소유주들이 반대하면 안 해요. 자기들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66%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미리 자꾸 내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기준 면적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02페이지 2번 국가 등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특별한 예외. 특별한 예외라는 이야기는 국가 등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외라는 얘기, 특례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공기관 등의 협의로 허가 간주한다. 시장군수구청장하고 협의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경우.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하고 협의하기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보면 이거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공법이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거죠. 이게 지금 403페이지 이렇게 열거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잖아요. 공법이잖아요. 이게 공법이에요. 이게 사법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공법이냐 사법이냐 분류하면 공법이라고.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공법이라는 단일 법전이 있는 게 아니죠. 국토의 계획 및 영역에 관한 문제 이런 걸 공법이라고 하잖아요. 허가 배제되는 그냥 느낌으로 풀 수 있어요. 그 이 공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지금 허가 배제되는 게 뭡니까? 수용,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속일 수 없다고 보면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허가를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용되는데 허가 받을 필요 없겠죠? 수용, 지금 공공재개발 해가지고 수용되는데. 그래서 403페이지 열거되어 있는 걸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이거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21개나 되네요.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시험은 이 허가에 대해서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런 거 암기하는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나온 적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 기준 407페이지 허가 기준 보겠습니다. 4번 허가 기준. 허가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입니다. 실수요성. 투기 목적이면 허가를 안 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407페이지, 408, 409 이것도 일일이 다 암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의무기간은 우리 암기 프린터 32번 맨 밑에 보면은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의무기간. 농업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이건 시험에 출제됐어요. 우리 교과서 지금 410페이지까지 오른쪽에 5년, 2년 적어놨잖아요. 그 의무기간이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토, 대체토지 취득, 주거, 복지, 복리시설은 2년,
사업용은 사자가 있으니까 사업용은 4년입니다. 근데 민간임대주택 사업토지 현상보존 기타는 5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4년짜리가 없어졌어요. 지금 단기 민간임대가.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은 최소 5년입니다. 5년. 민간임대주택 사업토지 현상보존은. 자, 그래서 이 의무기간 의무기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허가 불허가 처분입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은 양가로 1번 첫 번째 줄 맨 뒤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 놓고는 양가로 2번에 보면은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법이 약간은 모순입니다. 법률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는 15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이 이걸 보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 고시된 기간이 15일이에요 현재. 그래서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요. 아무런 처분을 안 하면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15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15일. 우리 암기 프린트 49번에 몇 번에 있어요? 15일이 49번에 2번에 있죠. 49번에 2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15일 이내. 시험에 15일 이내 허가하여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불허가해도 되죠?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고요.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11페이지 아무런 처분을 안 하면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에 411페이지 7번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양가로 1번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양가로 2번 계약서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신청 매수 청구가 있습니다. 자,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봤는데 이제 허가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절차. 공법 옛날 공법 시험에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감정평가사 관계법규에도 출제됐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에 출제되고 나니까 우리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출제됐고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허가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허가 신청을 하는데 허가 신청은 누가 하냐면은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매도인, 매수인이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는데 허가 신청은 허가관청이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5일 이내 15일 다른 말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선매라는 게 뭡니까? 먼저 파는 게 선매입니까?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까? 먼저 사는 게 선매죠.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선매라는 것은 국가 공공기관이 개인들에 앞서서 먼저 우선 협상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선매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그 15일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허가를 받았으면 만약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면 이행명령을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면 사용을 하라고 이행명령을 한다고요. 이행명령은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한다고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라 하고, 이행명령을 따르면 되는데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이행을 하면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를 해야 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행을 하면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면 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강제로 돈을 받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공법에 건축법, 농지법 두 개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법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옥탑방을 만들었거나 불법으로 대수선을 해가지고 칸막이를 만들어가지고 방을, 지금 서울에 쪽방촌에 보니까 30평짜리의 방을 17개 있더라고. 저도 현장 답사를 가보니까 제가 누워보니까 다리를 뻗을 수가 없어요. 다리가 1m 한 1m 50cm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눕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쪽방 30평에 방 17개인데 방 월세가 서울에 25만 원이더라고요. 서울에 월세 20만 원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월세 가보고 싶으면 그런데 좀 가보라고요. 살기 싫으면은. 거기 가서 한번 하루 종일 탐방하고 오니까 아,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남구로역에 가면, 가까운 데 가려면 이 남구로역에 가면 있어요. 남구로역 옆에 보면 바로 옆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고 바로 옆에는 보면 월세 20만 원짜리 있어요. 월세는 서울이든 뭐 시골이든 크게 차이 안 나요. 서울도 월세 60만 원 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원룸 같은 거는 거의 60만 원 안쪽에, 강남이라도.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의무기간 동안 부과하니까 최대 5년 동안만 부과하겠죠. 5년 넘으면 의무기간 끝나면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을 해서 내가 팔 수가 없으니 시장군수구청장 보고 사달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은 아니고 청구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응해도 됩니다. 다만 매수할 때에는 매수 가격은 감정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감정가격 X입니다. 공시지가 이런 게 많이 출제됐다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고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항상 국가 공공기관은 낮은 금액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사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자기 돈 내는 거 아니니까 비싼 가격으로 사주고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국가에서는 비싸게 자기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비싸게 사주고 뒷돈을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사야 됩니다. 1월이 냅니다. 1월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선매 절차인데요. 선매 절차는 419페이지 선매 절차가 있고요. 420페이지까지 있는데 선매 절차는 다시 그럼 선매 절차만 따로 한번 보면 선매 먼저 사는 거예요. 선매 허가 신청이 있으면은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된다. 이거는 선매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먼저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토지이므로 지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줄 수 없습니다. 먼저
선매자를 지정해 줄 테니 우선 협상을 해보고 결렬되면 그때 가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요.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해 줍니다. 지정 통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됐으니 선매자로 지정됐으니 먼저 LH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토지 소유주한테 알려준다고요.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개월 이내에. 그러면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착수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요.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선매 협의 완료 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제출이 30일이었고요. 선매 협의 완료가 1월이었어요. 옛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을 때에는. 그래서 제가 이걸 건의를 했는데 좀 모순이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31일까지 있는 달이면 아직 선매 협의 완료하기 전에 제출부터 해야 되는 모순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월인데 1월보다는 둘 다 차라리 30일로 하는 게 바람직하죠. 1월이라는 숫자는 공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1월이라고 돼 있다고요. 지금 법 조문에는 전부 1월 이내에 1월이 5번 나온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 여기에 지금 2번 나오잖아요. 2번 여기에 3번 4번 5번 나오잖아요. 지금 1월 5번 나와요. 우리 암기 프린트 44번에 5번에서 4번에서 8번 5개 나와 있잖아요. 44번에 4번에서 8번 45번이에요? 이게 45번이구나. 이 제가 45번 시험에 뭐 45번인지 4번인지는 안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자꾸 번호를 엉뚱한 걸 했는데 45번이네요. 45번에 4번부터 8번까지 있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시험에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무조건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불성립됐다고 무조건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그게 허가 불허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금 420페이지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다 했습니다. 420페이지까지. 그리고 420페이지 그 4번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입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이건 쉽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매수 청구는 뭡니까? 지금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안 팔리니까 팔 사람이 급하니까 지금 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공시지가가 더 낮다고 봐야 되겠죠. 시세보다. 그 낮은 가격으로 사는 거고요. 선매는 뭡니까? 먼저 일반 개인들에 앞서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먼저 사겠다고 하면서 시세보다 지금 1억에 팔기로 돼 있는데 8천만 원에 사겠다고 하면 선매 협의가 전부 불성립되겠죠. 그 옛날에는 이게 공시지가였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였는데 그러면 선매 협의가 성립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정 가격이니까 감정평가사 왔을 때 좀 비싸게 감정해 주세요 하면 비싸게 감정해 준다고 일부러 공무원들이 그 직원들이 좀 비싸게 감정해 달라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세대로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선매 협의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상금, 지난주에 포상금 했죠. 379페이지 할 때 포상금 했어요. 포상금 프린트도 내드렸습니다. 비교하는 거. 그래서 이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명목으로 허가받은 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379페이지 할 때도 했고요. 이제
번호 잘 보고 해야 되겠다. 28번인가 있는데 이거 지금 28번 맞네. 이게 28번에 있죠. 우리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있죠. 그 다음에 프린터 포상금 내드렸습니다. 아예 포상금만 정리한 거 내드렸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냐거나 부정한 망보로 허가받은 경우 포상금 50만 원입니다. 앞에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422페이지 그게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2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한다는 말 2개월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우리 암기 프린터 38번에 3번에 있습니다. 38번에 3번 2개월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45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3번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암기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개월이라고요. 포상금 지급하는 게 서로 다르니까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426페이지 업무의 전자적 처리, 즉 전자계약서로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업무의 전자처리가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는 50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50번. 암기 프린터는 50번에 있는데 이 암기 프린터 50번에 있는 거 이거는 전자문서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책 426, 427은 전자문서로 가능한 걸 적어놨죠. 불가능한 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50번 맨 밑에 보면 고용관계 종료신고, 휴폐업신고,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 공급가액, 옵션 비용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게 우리 교재는 지금 426페이지 박스 밑에 양가로 1번 주의할 점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50번 맨 밑에, 50번 맨 밑에 까만 별표.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전자문서로 안 된다고요.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가 시험에 35문제 출제됩니다. 35문제. 최근 5년간은 이 법령에서 35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실무는 범위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뭐 실무라는 법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출제하면 실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지금 앞에 443 이런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빼고 바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분묘기지권 쉬었다가 이제 분묘기지권부터 470페이지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